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우택의 기습 공격. 예. 친박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어 오늘도 야3당 대표를 만나러 방문을 했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런 그림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습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군요. 원래 신임 대표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에게 인사를 가는 건 뭐 관례이긴 한데, 다만 야권은 지금 친박계가 선출되니까 이건 일제히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냉각기가 안 끝났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우택 대표는 그럼에도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도리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방문인데다 그것도 어제 이어 두 번이나 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오늘 오전 9시 56분쯤에 출발해서 야3당을 전부 다 방문하고 거절당한 게 한 10시 1분쯤. 그러니까 대략 5분 정도 만에 이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예. 또 그 시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나 우상 원내대표가 모두 다른 회의 때문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전박대라는 건 손님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별조차 없다가 카메라 앞에서 문전박대 당했다고 이런 또 영화를 찍으러 온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말 야당과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쇼잉이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게 보여주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갑자기 그 회동을 깜짝 제안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내일이라도 후보끼리 만나자고 제안하는 건 쇼다. 진정성 없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오늘 그 대정부질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야3당 대표들을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기습적으로 악수를 당한 야3당 대표들은 상당히 황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촛불 집회는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자, 뭐 오늘 저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의 한 교수가 최근에 촛불 집회를 대기오염과 연관시켜서 비판했는데 예. 자, 바로 보시면요. 박석순 교수입니다. 자, 촛불 집회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왜냐? 촛불을 태우면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신이 쓴 글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 자, 촛불 집회 대기오염도 엄청날 건데 환경단체들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최근엔 그 독감 발병, 독감이 많이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또 보도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과학적 근거라든가 이런 건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초가 연수할 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양이 정말 소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반론이고요. 따라서 박 교수의 글은 지나친 확대해서 과장이다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이 논리대로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도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예. 자, 따라서 이 글은 정말 건강을 염려했다기보다는 이 촛불 집회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참고로 오히려 이 촛불 집회 때문에 국민들 지금 길거리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지금의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 해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예. 요즘 뭐 그냥 촛불이 아니라 또 바람 불면 꺼진다 그런 바람에 LED 촛불도 많이 나왔는데 뭐 LED 촛불 사용하면 그럼 또 뭐 전자파가 유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박석순 교수 저는 잘 아는데 또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4대강 옹호로 유명한 그런 교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인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4대강의 상징 같은 벌레 있죠. 큰빛 이끼벌레. 유해성 논란이 큰데 이 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먹어치우는 아주 좋은 존재다라고 옹호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예. 자, 또 4대강 관련해서 이런 주장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물고기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경우는 지금. 물고기가 만약에 이걸 먹고 죽을 경우에 그리고 물고기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먹고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인데 못 들어봤어요. 자, 저 박 교수 주장대로면 지금 여기 죽어 있는 이 물고기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도대체 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겁니다. 박석순 교수와는 저도 4대강 때도 그렇고 몇 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참
인상적이었다는 기억도 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